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하지만 분명 죄는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경미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미범죄 이름을 봤을 때 뭔가 가벼운 범죄라는 뜻 같은데 실제 이 경미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경미범죄라는 것은 경찰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을 감경하는 해서 선처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최근에 70대 남성이 공원에 이제 장미꽃을 보고 그게 이제 아픈 아내가 생각이 나서 예. 장미꽃을 이제 꺾어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어떤 행인이 신고를 해서 절도 혐의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아내를 향한 남성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예. 바로 다시 숨어주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훈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또 열흘을 굶다가 빵을 훔친 이 30대 청년도 마트 사장의 선처로 훈방 조치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 청년은 뭐 대기업에서 취업까지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훈훈한 마음이 드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뭐 장미를 꺾어서 가져가거나 빵을 훔치는 행동 이런 것들 경미범죄 심사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있고 뭐 관리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죠. 네. 근데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뭐 생계형 범죄라거나 아니면 우발적 범죄 같은 경우에 방금 같은 경우에 뭐 장미꽃을 훔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빵을 뭐 열흘 동안 굶다가 빵을 훔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훈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경미범죄만 심사하는 곳이 또 따로 있나 보네요. 네,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 곳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 위원회는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위법성이 미약한 사건들을 심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5년 지방 청별로 한 개서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경찰 서별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과 민간 자문위원이 모여서 피해 정도, 죄질, 기타 사항들을 고려해서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에만 인천에서는 419명, 부산에서는 385명, 충남에서는 155명 등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상담 중에도 나왔던 단어도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건은 즉결 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까지 또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형 절도 같은 경우에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쪽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네.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 그 직결 심판 조금 경도가 좀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형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까지 가지 않고 네. 직결 심판이란 경찰서장이 이제 할 수 있는 직결 심판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어떤 직결심판법에 의한 직결심판 제도 자체가 어떤 자의적 재량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어떤 비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비판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그래 우리가 기소 재량도 없고 사실상 뭐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판사처럼 그런 관리가 뭐 계속 비난이 계속 가중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인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좀 더 훈방이나 어떤 직결심판으로 갈지 아니면 형사 입건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취지하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를 또 일명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 제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건들이 심사가 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주로 피해 금액이 굉장히 적거나 네. 아니면 피해자가 변상을 한 경우 또한 그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건을 적용이 되고요. 네. 또 전과가 없는 미성년자나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저지른 범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훈방 조치를 했는데도 뭐 습관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경미범죄로 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금 오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방금 화면으로 나갔었던 표처럼 예. 실제로 여러 가지 경미범죄를 심사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범죄 심사
그 기준에 대해서는 경찰청 훈령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네. 경찰청 훈령 922호에 의해서 그 표가 있는데 별지 표를 보면은 동종전과가 없을 것이라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성행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죄질이거나 혹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최근 5년간 집행유예 2회 이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벌금형 3회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에 동종전과를 같은 형태의 어떤 경미범죄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네. 부분이 가만히 돼서 아마 경찰서 단계에서 경미범죄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희가 뭐 반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범행의 동기가 생계형이냐 아니면 우발형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상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성범죄나 악질범죄는 경미범죄에 포함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죄는 죄인데 처벌하지 않고 봐준다 그러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걸 좀 악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악용될 소지도 뭐 있지만요. 네.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나 악질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또한 상습범에 대해서도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는 굉장히 낮다고 보이고요. 네. 오히려 전과자의 낙인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시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주 긍정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경미범죄 심사는 실수를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죄 앞에 냉정한 법도 결국은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